말이나 오늘 아침에 택시 타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택시를 한 2번 탔었는데 이렇게 돈을 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표가 있더군요. 거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금액에 이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택시 요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 15%, 20%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버스 요금도 또 오른다고 그러고요. 요즘에 가공식품 가격도 또 올라서 전체적으로 연초부터 좀 이 물가에 대한 특히 장바구니 물가, 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택시 요금은 16일 새벽부터인가죠? 예, 새벽 4시서부터 올랐죠. 네, 그 보니까 이번에 기본 요금도 올랐고 시간 요금 또 그 거리 요금 이게 뭐 병산 요금까지 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택시 요금이 예전보다 얼마 정도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지난 마지막으로 요금이 올렸던 데를 비교해서는 한 50% 58%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요게 물가 상승률 보면은 물가 상승률 그 마지막 올렸던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한 5% 정도 올랐지만은 그렇지만은 택시 요금은 58%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또 요거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교했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반이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기사님들이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미터기가 근데 바뀌질 않아서 저도 좀 그 택시 요금 낼 때 조금 불편하던데 요거가 좀 혼란이 좀 당분간 있을 모양입니다. 예, 미터기를 교환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교체하는 게 뭐 쉽지는 않은 작업이니까요. 그런데도 네.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이제 그 기기를 교체하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 조절이 좀 잘 안 돼가지고선 상당히 기사님들이 그 미터를 고친다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됐다는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그 기계식 미터기를 앱 쓰는 기기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게요. 그 앱 기기로 바꾸려면은 또 규제하고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뭐 택시 요금을 물론 뭐 자주 올리는 건 아니긴 한데 올릴 때마다 항상 이 미터기가 바로 조정이 안 돼서 이용자들 또 기사분들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또 반복되는 건 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근데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번 택시 요금 오를 때마다 손님들이 좀 한동안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줄어서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예, 그 기사님들 얘기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좀 손님들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년 요금을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이 요금을 올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요금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큰 쇼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택시를 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고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가격을 변하지 않게 하다가 갑자기 많이 올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뭐 1년에 조금씩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매년 올리면은 사실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하면 좋긴 한데 그때마다 또 미터기 또 고치려고 이 법석을 부리려면 법석을 또 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예. 이게 사실은 택시 요금이 오르면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바로 올라간 만큼의 그 수익이 더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법인 택시를 모시는 기사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그렇죠. 그 입사금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회사도 역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그 기사님들이 번 돈 중에서 한 10 내지 15만 원 정도를 회사에 납부해야 되니까 그 이상을 벌어야지 이제 그렇죠. 기사님들의 소득이 생기는 셈이죠. 예. 그래가지고서 월급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은 또 월급제 문제는 회사가 기사님들을 잘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번다 그런
그 보장 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게 글쎄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문제여서 이 정도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 시외버스, 광역 급행버스 다 요금 오른다면서요? 예, 이것도 역시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높게 올라갑니다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훨씬 더 작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러한 그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 노동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예. 되니까 이게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뭐 다른 임금도 덩달아게 오르면서 뭐 임금이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만약 가격이 예. 오르지 않고 인건비만 오른다면 뭐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죠. 예. 교통비도 사실 그런데 근데 이런저런 또 생활 물가도 좀 뭐 오른다고 그러는데 혹시 요즘에 어떤 거 보고 계셨습니까? 예, 지금 소비자원에서 좀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사는 30개 물건들 주로 이제 식품 가공식품류죠. 예, 예. 그런 가공식품류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0.8% 올랐는데 예. 그런데 요 30개 제품은 그 한 달 동안 0.2%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자주 사는 상품의 가격은 2.5% 올라가니까 소비자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는 그것보다 더 큰 그렇죠. 한 250개 물건들을 잡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괴리가 따를 수밖에 더 없죠. 그리고 또 그러게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그 식품 물가가 구정하고 그리고 추석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게 끝나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든지 아니면은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구정을 겪게 되니까 1월 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어쨌든 사실 소득이 우리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벌써 오래됐죠.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쨌든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더 많이 오르느냐,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느냐 거기서 이제 좌우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네. 상당히 큰 문제는 빈부격차죠. 그렇죠. 요즘 예.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측은 주로 이제 벌써 소득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득이 많이 올라가도 소비는 거기에 덩달아서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그 물가보다 소득이 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지갑이 너무나 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